아, 예, 박진행입니다. 예. 12월 12일 지금 12시가 막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2일이죠. 예. 12.12 군사 쿠데타. 예, 여기 지금 제목으로 보면 이제 군사 반란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쿠데타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고 또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진 게 내란이다. 여기까지 밝혀졌죠. 그래서 12.12 내란 쿠데타를 이제 짚다 보면 12.3 십성렬의 내란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 멍청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크로스오버하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역사하고 시사가 다 되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초 안에 꼭 들려드려야 될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다 하실 겁니다. 자, 요거 듣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딱 14초, 15초. 아쉽습니다, 진짜. 이게 그 MBC 드라마 제오공화국의 스타트송인데, 정말 불멸의 이제 오프닝송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요 얘기만 살짝 하자면,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야 그 3대 드라마 오프닝송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멜로 이런 거 빼고요. 이런 역사적인 것 중에서 이 제오공화국 요거랑 그 이제 불멸의 이순신 그것도 대박이죠. 그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끝난 고려고란 전쟁 오프닝송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역사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근데 뭐 그때 역사가 사실이니까 그 송일국 씨가 주몽 말고 그러니까 이 송일국 씨도 참 독특한 캐릭터인데 주몽도 했었고 주몽의 손자인 3대 대무신왕 역할도 했었어요. 근데 주몽은 대박이 났는데 그 대무신왕을 했던 그 제목이 바람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바람의 나라는 게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무신왕이 이제 그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던 옆 나라의 강국 대소왕을 물리치는 이야기. 이제 이게 바람의 나라인데 그 바람의 나라가 드라마는 망했습니다만 오프닝송은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 제오공화국에 이제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 공익이 송이라고 검색. 왜냐하면 이게 호미니스예요. 호미니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오공화국 오프닝송이 왜 쩌냐면 첫째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MBC 합창단이 했어요.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송 치고는 스케일이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다가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사람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이제 대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DEUS인데 거기가 뭐냐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으키려고 했던 12.12 쿠데타 그리고 너희의 제5공화국은 사람끼리는 아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넘어가 하지만 만약에 역사의 신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절대로 신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녹음 시작하자마자 우리 고양이가 난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보시면은 유튜브에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그 12.3 내란 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여의도 갔을 때 그때도 계속해 갖고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박근혜 탄핵 때는 그게 이제 세월호랑 많이 맞물리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이 노래가 많이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이 12.3 이제 내란 터지고 나서 한 번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나가리가 나고 그다음에 통과됐을 때 그때 이 노래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딱 이거거든요. 그리고 12월이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따지다 보면은 비슷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십성렬 너 이거 성공했어도 12.3 성공했어도 12.12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십성렬이나 김건희는 결국 끝에 가면은 제거당합니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더라도 계엄 성공 세력들이 니네 둘도 날렸다고.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 볼 텐데 저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무 위키 거긴 한데 나무 위키를 무조건 에이 새끼들 저거 지들만 갖다 붙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다 보면 이거는 괜찮은데 이런 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 위키 발치고 요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일단 시간. 예, 6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근데 12월 12일이에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5시만 지나도 해가 져요.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의 이 신군부 세력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그 중앙청.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가 이제 다 없어졌죠. 예.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중에는 박물관으로 쓰다 그거마저도 영삼이 우리 YS께서 야 헐어삐리 해갖고 이제 헐어버린 그것인데 거기를 장악한 계엄군의 그러니까 반란군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이제 12.12에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세상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12월 11일 날 전두환이 쿠데타를 했대. 그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이 앞자락에 12.6이 있었어요. 예, 탕탕절 그게 있었고,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더라고요. 12.6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한 달 반쯤 뒤에 12.12가 터진 거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박정희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 내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또 전공이 그쪽이니까 여기저기 밝혀진 걸로 봤을 때 박정희는 1984년까지는 자기가 유신 대통령으로 해먹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4년까지 내가 하고 내 다음 후계자는 관료면은 최규하, 군발이면은 전두환,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발단이 되는 사건이 이미 70년대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윤필용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윤필용. 예. 이 양반도 당시 70년대 군부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죠. 그런데 윤필용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씨팔 내가 좀 커볼라 그러는데 우리 각하가 아무래도 사조직을 하나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회라는 냄새를 처음 맡은 사건이 윤필용 사건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미친 듯이 잘 캐다가 결국 윤필용은 잘리고 이것을 열심히 캤던 당시 보안사령관 아마 맞을 거예요. 강창성이란 분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민주당 쪽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덮어 이러고 맙니다. 내 알아서 할게. 즉 어찌 보면 이 12.12 쿠데타는 이미 박정희 때부터 싹이 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하나회가 없다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절대로. 예. 하나회가 당시 12.12 당시에 특히 뭔가 반란이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란이 터졌다. 그럼 수도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도 인근에 각종 꿀보직, 핵심 보직을 전부 이 하나회 세력들이 쥐고 있었어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명단을 훑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데다가 여기에 이제 육사는 8기와 11기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기는 뭐고 11기는 뭐냐? 8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최초의 육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8기들도 만주 육사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바로 박정희,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찐으로 시작한 육사가 바로 육사 11기입니다. 여기에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두환이 5.16 때 육사생도 지지 행진을 하면서 그때부터 전두환은 박정희 눈에 들었겠죠. 아무래도 야 육사생 대표 전두환이가 누구야? 왜냐하면은 그때 육사생들도 각하를 지지합니다 하면서 이 행군이 굉장히 컸대요. 왜? 61년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카이 아니면 문과 기준입니다. 근데 육사. 그러면 엘리트.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엘리트 육사생도들마저도 박정희를 지지한다고? 그러면 뭐 이게 뭐, 군인들이 한 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뭔 있나 보다. 그거를 만들어준 게 전두환입니다. 그러면 박정희는 있어서 전두환을 눈여겨봤겠죠. 그리고 키웠겠죠. 그리고 전두환이 아마 모르긴 해도
저 각하 제가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회를 한 거를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몇몇 집단을 경쟁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박정희 스타일상 분명히 군부에도 하나 필요하지 하면서 덮었을 거예요. 그게 윤필룡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때 거의 하나회를 죽일 뻔했던 강창성은 전두환이 집권을 하자마자 영바따로 삼총교육대에 끌려가요. 예. 그래서 온갖 개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보복한 거죠, 그죠? 너를 왜 끌고 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죠?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월 26일 한번 돌아가 보죠. 10월 26일 날 역사적인 인물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재규, 그리고 한 명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였어요. 근데 이제 당시는 계엄사령관 아니죠. 일단 육군 참모총장이죠, 그죠? 근데 이제 박통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김재규는 뭐 여러분 영화로도 너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대국적 정치를 하십시오, 빵빵 그리고 타지철레 기시끼야 하면서 이제 쏴 죽인 거예요. 자, 권력의 축이었던 4명 중에 둘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둘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중정부장,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 그래서 처음에는 김재규가 일단 뭐 중정으로 가서, 근데 거기서 정수환 그러죠. 그지 말고 6번 갑시다. 6번. 예. 그러니까 김재규가 여기서 시대의 멍청한 판단을 한 거죠. 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중정이 날고 긴다 그래도 육군 병력이 움직이는 거랑 중앙정보부 정보부 요원들이 움직이는 거랑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중정으로 가서 뭔가 상황을 수습하거나 주도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김재규가 그 당시에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특히 간이 많이 안 좋았답니다. 근데 이제 간이 많이 안 좋다 보면 가끔씩 판단력이 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마 김재구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 어찌 되었든 그래, 내 저 새끼 총으로 쏴고 죽일 거야. 마음 먹는 거랑 진짜로 쏘는 거랑, 근데 진짜 쏘는데 죽었어. 상황이 완전 다르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재구가 가졌던 생각이 네가 어쩌다가 한 거지. 근데 어쩌다가도 맞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어쨌든 김재규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박정희한테. 우리가 한강 다리를 넘으셨을 때 초심을 잃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쿠데타 세력이란 얘기예요, 결국.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군인 장태환 사령관 다 똑같습니다, 다. 예. 물론 그 유족들이나 이제 그 분들이 들으시면 발끈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신 체제를 옹호했던, 떠받쳤던 군인인 건 사실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사령관하고 중앙정보부를 박정희는 분명히 경쟁을 시켰을 겁니다. 야, 누구 정보가 더 확실한지, 아니면 누가 더 사건 조작 잘하는지 한번 해봐. 그랬는데 중정부장이 날아갔네. 예. 그러면서 사실 전두환이 뭘 하게 됐냐면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 보안사령관을 하게 됩니다. 즉 정보를 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승화가 깐에는 지속적으로 견제를 합니다. 이거 전두환이 너무 커지는데, 이 씨발 저 별 2개짜리밖에 안 되는 새끼가 좀 너무 커지는데. 그래서 견제를 해요. 그래서 어떤 계획까지 나중에 나오게 되냐? 전두환을 동해안 쪽 사령관으로 좌천시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새끼를 죽여야지 왜 좌천이야? 근데 이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예. 정수하고 몰랐겠어요? 알지. 그런데 그중에 가장 대가리를 동해안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가 79년 80년인 걸 감안하면 강원도에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 병력을 얼로 빼갖고 올 건데. 예. 그것도 동해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해안에서 서울로 오려면 지금이나 되니까 서울 강릉 고속도로, 심지어 서울 춘천 고속도로, 춘천 양양 고속도로 이렇죠. 옛날엔 대관령을 넘어와야 돼요. 대관령을 어떻게 넘어옵니까? 그 고기만 막아버리면 땡인데. 그 전두환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으로 가면 월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이제 씨발, 야, 계엄사령관이 날 죽이려고 그런 것 같아. 계획에 옮긴 거죠. 이게 바로 12월 12일에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 명단들이 좀 있어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쭉 가다 보면 다른 건 됐고요. 자, 여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들 그 화려한 휴가도 그렇고 그 정우성하고 그 황정민 나왔던, 서울의 봄,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근데 저 사진에
딱 한 분이, 왜냐하면 이 사진에 찍혔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짧아도 80년대, 길면은 90년대까지 북이 영화를 다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12.12의 주역이니까. 근데 딱 한 명만 유령입니다. 몰라. 심지어 저 사람이 저기 왜 있지? 예, 그 약간 무슨 알포인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나무위키 보면 이제 계급을 표시해 놨죠. 뭐 남윤종, 김호영, 신윤희, 최성립, 심재국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자, 이제 들어보신 이름이 나올 거예요. 허삼수. 허삼수는 박정희한테, 전두환한테 끝까지 우리도 박통처럼 직선제로 가야 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50 초반에 쫓겨나죠. 허삼수하고 허화평이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왜? 쓰리허가 있지 않습니까? 50화국에. 근데 허삼수하고 허화평은 실제로 이제 저 12.12에 가담했던 사람이고, 허문도는 이제 전두환이 이거 언론사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을 때, 예, 각하 다 합쳐버리시면 됩니다. 언론사 통폐합을 했던 사람이 허문도예요. 그러니까 허문도는 좀 결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허삼수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김진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령이죠 이때는. 근데 때는 YS 때 국방부 장관이 쓱 올라요. 각하 이게 이제 육군 명단인데 진급자 명단입니다. 근데 김진영 포스터 딱 그려져 있는 거야. 이 먹고, 예,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육군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육군에서 이렇게 했다. 예, 하나에 올려주시고 김진영이 드디어 별 4개를 달 찬스가 온 거야. 이제 와서 이게 먹고 하더니 다 난리삐리 해갖고 그날 별이 수십 개 떨어졌던 그 김진영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YS 때에도 하나회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YS 스스로도 자기가 해보다 안 되니까, 막 그럼 내가 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가야 된대 하면서 이제 그 민자당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때를 기다렸던 거죠. YS 입장에서는. 예. 그러나 욕 많이 먹을 행위죠. 그죠? 예. 적진으로 투항해 버린 거니까. 다만 YS의 놀라운 점은 그렇게 적진으로 투항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대가리를 차지했다는 거. 그거만큼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허화평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허삼수, 김진영, 허화평 다 대령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장세동 대령이고. 그러니까 대령들이 움직여갖고 이 12.12는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3 십성열 때 몇몇 대령분들이, 특히 뭐 조성현 대령인가, 야 서강대교 넘지 마. 그게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번 12.3 때는 또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군인들이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 그게 다 누구냐? 비육사들이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사는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예 육사, 해사, 공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어 갖고 다 찢어 발기자. 예, 전 그거 맞다고 봅니다. 육사는 아직 그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 육사 이분들도 아니야 우리 그렇지 않아라고 하겠습니다만, 육사는 막았거나 뭔가 회피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밝히라고. 그냥 계속해서 야 뭐 검사나 판사들이 뭐 계속 개기고 있어, 뭐 우리 어떻게 하면 넘어가겠지, 족가한 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육사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예. 실제로 다 이번 12.3도 막았거나 뭐 야 하지마 했던 거 다 비육사라니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잖아.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될 사람들이 박준병. 예. 이 사람도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권정달. 예, 이 권정달님 대령. 이분은 또 나중에 세기의 로맨스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권정달의 로맨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명승. 사실 이 사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숨은 이숙번이에요. 예.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성공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작 싹 묻혀 있다가 싹 넘어가는 아주 뱀 같은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도영, 장기호. 장기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 뭐 박준병이나 정호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알죠. 근데 실제로 뒤에서 싹 숨어서 싹 하고 자기들이 뭔가 이럴 때 싹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이 고명성하고 장기호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은 그렇고 자 여기 대령 장세동 예 장세동 나오죠.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비교할 때 사람들이 그러죠. 전두환에게는 장세동이 있었는데 노태우에게는 없었다. 그럼 이제 어른들이 술 먹으면서 그럽니다. 그럼 남자는 의리지. 그리고 자기 부하 새끼들을 확실하게 챙겨줘야 부하들이 배신을 안 때려요. 야 이 씨발 군대가 조폭이냐? 어? 뭐 물론 요즘 판검사 하는지 보면 조폭이랑 똑같긴 합디다만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비장미 빵빵 터졌는데 전두환은 추징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서 카바 쳐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전두환은 아주 그때마다 잘했어 돈 뿌리는 걸로 되게 유명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반면 노태우는 아마나 이 사람 뭐 아무래도 민주화가 되고 해서 잘 안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태우의 비자금 리스트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냐? 공교롭게도 청와대 경호실장한테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노태우 저거 물태우라서 저거 의리도 없고 저거 밑에 안 챙겨줘서 그런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하도 그 저보다 어른이 아마 지금은 한 70대 다 넘으셨을 거예요. 하도 그따위 개소리들을 하도 처음에 뭐 싸웠죠 저도. 그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근데 어른들은 아니야 아무튼 그런 거 없어. 근데 남자는 의리지 뭐. 진짜 저런 걸 말이라고. 근데 뭐 십성열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왜? 최소한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그래도 내가 뭘 했습니다. 예. 윤석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게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에라 이 새끼야 이씨. 예.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언을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 12.3계엄 1년 전에 성공했을지언정 윤석열 너도 뒤지는 거요. 알겠냐? 그 과정이 이제 나와요. 근데 아무튼 주요 가담자들은 주로 이랬고 여기 최세창 있고 박희도, 노태우, 전두환, 차규원. 차규원. 이 양반 대단한 양반입니다. 여기 차규원, 유학성, 황영시 이 사람들 3스타예요. 즉 전두환보다 선배입니다. 근데 선배면 뭐해? 저기 형님 제가 챙겨드릴게. 에? 좀 8기 쪽 이 11기 위에서도 좀 넘어와요. 거기 붙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선배로서 야 새끼야 너 이러면 안 돼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 우리 아우님 하면 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차규원은 나중에 심지어 교통부 장관까지 되죠. 예, 그래서 조용히 살고 있던 차규원이 요즘 갑자기 또 급부상을 한 이유가 뭐냐? 빨간당의 박정훈이라고 TV 남조선 앵커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깐 거야? 장인이 차규원이라면서요. 왜 우리 장인을 언급하냐고. 언급할 만하니까 하지 새끼야. 응? 대를 이어서 나라 말아먹는 집안인데 그래서 요즘 다시 재조명되는 게 이제 차규원. 예. 전두환의 선배로서 질책은 못할 망정. 그러면 우리 동생 나 뭐 이렇게 우리 동생 대통령 만들어주면 나도 한 자리 하는겨? 했던 가장 쓰레기들이에요. 차규원, 유학성, 황영시 이렇게 3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이 12.12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예. 조금 멈칫했다간 정성화가 야 너 동해안으로 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79년 80년입니다. 동해안 사령관으로 가요. 그러면 지가 쿠데타를 하고 싶어도 병력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시령 아니면은 대관령으로 와야 돼요. 거기 두 군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니면은 저 정선 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걸 몰랐겠어요. 야 우리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작전명이 뭐더라? 무슨 뭐 생일상 잔치인가? 이제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들도 이미 딱 흔히 말해서 이제 머리를 굴려본 거죠. 요거를 이제 일본 말로 전문 용어로 겐토라 그러는데 겐토로 딱 굴려보니까 하나에는 뭐 확실한 거고 근데 이제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 야 씨발 그리고 정성화가 임명했던 뭐 윤성민, 장태환, 뭐 정병주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반란 일으키면 100% 우리 진압하려고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등이 있었던 거를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이용한 거냐? 아이 뭐 형님 이제 화도 좀 푸시고 하면서 생일집 잔치라는 걸 벌여요. 그게 뭐냐? 정말로 큰 상을 차립니다. 모셔요. 거기다 묶어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았던 건 장태환이죠. 그러니까 장태환이 부랴부랴 왔는데 이미 반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마로부터 유명한 장면이라는 뭐 저 새끼 머리통을 날려버려 죽여버려 뭐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 극적 효과를 살리기 위한 그 이제 서울에 보면서 그 역할을 정우성이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좀 약간은 좀 이렇게 극적 장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풀려진 게 있다. 왜? 이미 상대가 안 됐습니다. 상대가. 그리고 어 반란에 실패했던 원인이 크게 진압에 실패했던 원인이 그 세 가지예요. 첫째, 최규하의 멍청함.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규하가 만약에 박통이 뒤지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규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이건 요번에 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전국 계엄을 안 했어요. 제주도 제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제주도 뭐 근데 제주도를 빼면 이게 전국 계엄이 아닙니다. 그럼 전국 계엄이 아닐 때 어떻게 되냐? 국방부 장관이 키맨이 돼요. 그러면 십성열이도 아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머리를 쓴 거예요. 보니까 어디를 제외하고 뭐 서울만 그러면 위수령이죠 이게. 이런 걸 선포합니다고 하면 이 국방부 장관이 키맨이 되면 김용현이 그러면 이제 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십성열 성격상 김용현을 다 믿을 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게 윤석열의 멍청함이죠. 왜? 최규하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뺀 계엄. 왜? 그리고 이 계산도 했겠죠. 뭐 그 제주도는 계엄 안 때리나 똑같으니까. 이게 관료인 거거든요. 예. 자기까지는 머리 엄청 굴려갖고 뭐 그래도 내가 대행은 대행인데 책임지긴 싫고 그럼 계엄을 제주 빼고 하면 되겠군. 야 국방부 장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결국은 이게 12.12 성공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왜? 이때 국방부 장관 노재현. 공교롭게도 노태우의 아들 이름도 노재현입니다. 근데 이 노재현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중대사하고 있죠. 예.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 이재명 각하는 뭐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뭐 자기 말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전두환 노태우에 비해선 전두환과 노태우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전두환 아들들은 전두환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깡패처럼 살았어요. 야 씨발 뭐 우리 아버지가 숨긴 돈 난 몰라. 배째 뭐 등따.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둘째죠. 그래갖고 멀쩡히 부인이 있는데 어느 날 KBS 탤런트하고 바람이 났다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진짜야. 예, 탤런트 박모 상하씨. 예. 근데 이분도 권력력이 화신이더라고요. 예.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박상하의 삶 해갖고 검색해 보시면 죽입니다 아주. 예. 반면 그나마 노태우의 이제 딸은 그 유명한 노소영. 예, 이제 사실 노태우가 이때 자기가 한몫 챙기려고 했던 게 이거서부터죠. 저 유공을 좀 키워줄까? 유공을 키워서 뭐 기름도 주고 뭐 사업권도 주고 이게 오늘날의 SK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 노재현인데 노재현은 언제서부턴가 사람들이 지랄을 하던 말던 매년 광주에 가갖고 계속했고 추모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수업 처음에는 뭐이셔 이런 개 호로 새끼 이러다가 인정을 했다는 거. 저 새끼는 저 반성하는 거 같구만. 막 이러면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중 수교를 했던 때가 노태우 때예요. 그래서 관시라는 걸 중요시 여기는 중국에 야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처음 수교했을 때 대통령이었던 분 아들이야. 중국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야. 와우! 막 이러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때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었는데 노재현을 잡는데 실패한 거예요. 누가? 정승화나 최규하가 노재현을 컨트롤했으면 그러면 미국이 야 이건 반란입니다 했을 텐데 정승화도 최규하도 노재현을 컨트롤을 못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 12.12 반란군이 노재현을 체포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쪽에 붙을 거야 안 붙을 거야 이쪽에 붙어버린 거예요. 예. 이러니까 반란군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봐 드리자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하나회가 워낙 핵심 보직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승화가 전두환에 대한 인사 조치가 빨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야, 당연히 이제 내가 친다. 이거였고, 세 번째는 최규하의 그 우유부단함 속에 있었던 잔대가리를 굴림이 결국 자기를 자승자박하는 꼴로 오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빨리 정승화 체포 사인하세요라고 막 총을 들이댔다. 근데 확인된 바는 없죠. 왜? 전두환도 뒤지고 최규하도 뒤졌으니까. 둘 다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장면이 그래서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2시간에 걸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였으니까 이게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11.6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합동수사본부장.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전두환 냄새를 풍겼던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내가 먹을 거야. 그리고 쓱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 김재규만 박통을 시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정승화까지 엮어버린 거죠. 그래서 체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체포가 성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어쨌든 반란을 진압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합니다. 야, 위에 북한이 있는데. 그리고 79년 80년이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북한 까고 있네 이씨. 그때 북한은 아직 우리랑 맞닿아 있을 때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고. 그러니까 야, 근데 우리가 반란을 진압하려고, 그럼 반란을 진압하려면 전방에 있는 센 부대를 하나 빼와야 되는데 빼질 못했던 거예요. 야, 저러다가 저거 북한이 근데 우리의 전두환파는 달랐죠. 에이, 노태우 구사단 빼. 알겠다 친구야. 구사단 병력을 빼버린 거. 구사단이 어디냐? 파주 일산 쪽입니다. 서부전선이에요. 그 병력을 빼온 거야.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우프기도 하면서도 역시 반란이든 뭐든 과감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또 승부가 갈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어떻게 됐느냐? 하나회는 이제 꽃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기본이 무조건 다 일단은 3스타 4스타는 무조건 달고, 그러다가 그중에 운 좋은 사람은 뭐 참모 총장도 한번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그렇게 했고, 물러나면 최소한 대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은 이제 저 민정당 국회의원 좀 해봐 해갖고 이제 민정당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꽃길을 밟게 되는데, 자,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여기 이제 보이면 보이시죠? 진압군이 확전을 주저했다.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과감하지 못했던 거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그런 거 안 따졌던 거예요. 야, 북한이고 미국이고 씨발. 그래서 실제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레이건을 제일 먼저 찾아가갖고 정말 굴욕적인 걸 하고, 저희 모든 군사 주권 다 포기하겠습니다. 미사일 개발하는 것도 접고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레이건이 허허허 개새끼.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납작 엎드린다고 아주 좋아. 이렇게 된 거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찌되었던 진압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정승화 씨는 당연히 연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승화 씨는 87년 대선 때에는 김영삼의 민주당 캠프에 가세를 해갖고 저 노태우 저 전두환 새끼가 어떤지. 그래서 실제로는 대선 판세가 노태우가 1등 김대중이 2등이었고 김영삼이 3등이었는데 정승화 사령관의 영입 때문에 이 2등과 3등이 뒤집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막판에 파괴력은 꽤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아무튼 그 정병주 헌병감을 하고 이제 그 장태환은 또 유명하지만 근데 그 부관이었던 김호랑 소령,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정말 어찌 보면은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저라도 막아야죠 했던 그분이 계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정승화를 그렇게 연행을 한 다음에 이제 새 육참총장 및 계엄사령관의 이희성, 아까 그 3스타, 동생 나 좀 챙겨줘. 그 차규원, 이희성 그리고 황영시 이 셋은요, 제가 볼 땐 전두환 노태우도 나쁜 새끼들이지만 이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는 투스타고 자기는 3스타인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꾸짖지는 못할 망정. 동생 편에 붙으면 나 뭐 좀 하나? 죽어, 그냥 죽어. 응?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유 정말.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그래서 진압군 쪽은 어떻게 됐냐? 자, 정승화 아까 말씀드렸죠. 불명예 제대를 당했어요. 그러나 심지어 김재규랑 같이 박통을 제끼려고 했던 혐의까지 뒤집어 씌웁니다. 그 시작이 12.12인 거거든요. 그죠? 체포를 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등병으로 강등을 당했습니다만 다시 대장으로 복권이 됐고요. 노태우가 손을 쓱 내민 거죠. 아이고 저 사령관님 복귀시켜 드릴게요. 그러나 정승화는 빡이 쳐서 87년 대선에는 통일민주당 김영삼 캠프에 합류를 해갖고 막판에 우리 영삼이 형이 득표율 바짝 올리는데 꽤 큰 기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예, 그리고 참모차장 윤성민, 이제 이렇게가 있는 건데, 자, 근데 윤성민 이름은 왜 없냐? 윤성민은 나중에 또 국방부 장관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야, 쉽게 이러다가 세상이 바뀌었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성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주 윤성민 이름이 쏙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가 이렇게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김진기 준장은 서빙고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자진 예편을 내서 제외한다. 즉 안 해 씨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장태환 같은 경우는 이분도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러나 제가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때 반란군과 진압군으로 갈렸다라고는 합니다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어쨌든 유신 체제를 떠받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뭐 전땅크가 뭐 어쩌고 장태환도 참군인이었지. 근데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거기서 거기죠. 예. 진짜로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사실. 장태환이 견무등계라고 그러면 전두환은 아주 똥범벅이 된 개다. 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요. 그 결과로 전두환 정부는 미국에게 많이 의지하게 된다. 왜? 미국이 만약에 개입했으면 전두환은 집권 못해요. 예. 막 전방에 있던 병력도 막 서슴없이 빼들 이 자체가 작전권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 입고 있는 티 87년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옷을 사면 좀 옷이나 모자를 잘 사지도 않습니다. 사면 꼭 이런 게 ASAP 파란 모자. 예. 최대한 빨리 뭐 좀 해봐 이 민주당 새끼들아 이런 뜻이고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건데 여기 1987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산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게 다 시사 방송에 쓰일 줄은 저도 그땐 몰랐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1987년을 레이건에서 전화 받지 않습니까? 야 그만해 이씨. 예. 그래서 이제 마치 노태우가 선언하는 것처럼 한 6.29 선언이 그때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장태환은 서빙고로 끌려가 수사를 받은 후 소장 신분으로 강제 예편을 당하고 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잃고 심지어 아들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을 겪어야 했다. 화병이죠. 예, 그죠? 그런데 그 후엔 전두환이 화해 제스처였는지 1982년에 전두환이 장태환에게 공기업인 한국증권전산 사장직을 제안했고 장태환은 이를 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쁜 새끼도 나쁜 새끼입니다만 어느 역사의 한 장면만 똑 떼다가 이분이 참군인이다. 참군인이었으면은 과연 유신 체제에 동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기업 사장을 해요. 불과 2년 몇 개월 뒤에. 예.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정승화하고 전두환은 처음부터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장태환과 전두환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생일집 잔치 때 생일집도 간 건데 이 새끼들 봐라. 왜 나를 괜히 붙잡아 놓고 있는 것 같지? 그 촉이 와서 저 땡크로 머리 날려버려 뭐 이랬던 것뿐이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장태환이 그러면 반란군 새끼들 했던 이유 중에 뭐가 있냐? 장태환이 육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이유가 더 컸을 거라고 봐요. 예. 특히 그 당시 79년, 80년의 그 정서라면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전두환의 동서였던 김상구라는 사람을 또 장태환이 잘라버린 경력도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 근데 야, 근데 뭐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대? 아이씨, 그럼 좀 챙겨줘야겠네. 그 챙겨줌을 또 받아. 예. 요건 모르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병추. 예, 역시 소장 신분으로 강제해편.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88년에 실종이 돼요. 그리고 89년에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12가 나온 최대의 미스테리한 인물, 아직 해결 안 된 인물은 바로 이 정병주 당시 헌병감입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특전사령관이 정병주고 헌병감이 김진기. 예, 그래서 김진기는 일단 끌려갔다가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자진 예편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전두환은 물론이고 노태우까지도 막 자리 하나 드릴게요. 자리 하나 받아봐. 조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와 그 이후의 행보가 달랐던 사람은 장태환과 김진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는 영문도 모르는 채 군부로부터 직간접적 하야 압박을 받았고 결국 친구 김정렬의 하야하라는 압력에 못 이겨서 80년 8월 스스로 하야하고 말았다. 자, 이 부분은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근데 저기에 나오는 친구 김정렬, 나중에 국무총리 하는 사람이에요. 예. 다 이런 식으로 특히 그 정통성이 없던 정권의 총리들 보면 삶이 다 이따위입니다. 예. 적당히 관료하다가 적당히 줄타다가 야, 시대가 바뀌었어. 나쁜 놈이 세상 먹었단 말이야. 꺼져. 그런데 여기서 80년 8월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최규하를 바로 잘라버리면 되지. 왜 못했냐? 2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79년 12월 12일이 1차고 80년 5월 17일이 2차. 그런데 5.18 광주가 바로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 이게 2차 쿠데타예요. 그런데도 또 한 두어 달 뒤에 그때서야 최규하를 끌어내립니다. 왜 그러냐? 항상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 5.18은 최규하가 한 거야. 예. 이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압박이 있었는데 뭐 친구 김정렬이 하야하라 그래갖고 하야했다. 저 말은 제가 오늘 쭉 본 자료 중에서 저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계획한 겁니다.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업 가르칠 때도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야,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쭉 읊어봐. 그러면 애들이 1대 2대 쌤 지금 이재명 대통령 21대 아니에요? 아닌데 20대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가 비는 거예요. 왜? 전두환이 2번 한 걸 몰라요. 그래서 전두환이 80년 8월서부터 81년 2월까지 6개월짜리 유신 대통령을 해요. 그래서 11대 전두환, 12대 전두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허삼소 호화평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최규하를 끌어내리고 6개월짜리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그럼 전두환은 뭘 준비했냐? 이거 그럼 나의 공화국을 출범시켜야 되는데 직선제로 할 거냐? 그냥 체육관으로 할 거냐? 예. 특히 이 중에서 이때 굉장히 전두환 눈밖에 많이 난 게 저는 호화평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호화평은? 각하 박통도 결국 직선제로 이기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특히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5.18 광주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안 했으면 아마 전두환 그래 그럼 나 한번 직선을 해볼까? 근데 지도 지은 적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 좋아. 그럼 간선제로 한 번. 그러나 7년으로 해라고 하는 기괴한 5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단임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7년짜리 단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간선제야. 그렇다는 건 전두환이 아무리 센 척하고 내가 국보위의 의장이야 막 이지랄을 하고 내가 뭐 보안사와 정보사를 다 갖고 있어 했어도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쫄렸던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 뭐 나는 서울에서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제를 받은 거고 박정희는 자기가 공화당 세팅하는 준비 끝났을 때 근데 전두환은 못 받은 거죠. 예. 이 차이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이걸 십성렬이랑 비교를 해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공을 해도 전두환은 그 모든 실행을 5, 6개월 뒤로 옮깁니다. 왜? 아직 삼김 버젓이 살아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나무위키에서 제가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때 김종필이 만약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뭘 어때요? 어떻긴?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돼요. 이 나무위키 문서가 왜 문제가 되냐? 김종필은 뭐 좀 해볼라 그러면 같은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박정희랑 꼭 쫓아내 나가. 그다 지가 불리하면 불러. 자 그리고 79년 당시 김종필의 상황이 뭔데요? 예. 직함은 그럴듯했죠. 근데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여기 나무위키 문서에 보시면 차라리 이때 김종필이었으면은 뭐 전두환을 찍어 누를 수 있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이거. 예. 아니 왜 제가 이걸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냐면 전방에서 부대를 뺀다? 그럼 북한이 지랄하기 전에 미군한테 죽어요. 근데 그거 저거 안 가리고 구사단 병력 뺐던 게 전두환 노태우예요. 그런데 김종필이 있었으면 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얘들은 이미 우리 보스 전두환이 동해안 사령관으로 쫓겨나면 우린 죽는다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쁜 놈들이 참 권력 의지는 강해요. 그죠? 근데 좀 이제 이쪽 파란당 쪽도 좀 이제 권력 의지가 조질 건 조져야죠. 그러니까 요즘 맨날 욕먹는 거 아니까 정청래는 왜 맨날 그 우유부단하고 김병기 너는 원내대표 될 때까지만 해도 뭐 나는 억울합니다 이러더니 왜 원내대표 되고 나니까 까면 깔수록 뭐 자꾸 비리가 나와.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김병기 좀 사퇴하지 이쯤 되면 어떻게 원내대표 맞자마자 이렇게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요. 예. 그런 애들을 냅두면은 왜 정승화도 주저 하다가 주저한 게 두 번인 거죠. 전두환 빨리 동해안으로 보내버릴까? 조금만 빨리 미군한테 조금만 구사단이 비었대 이러다가 되치기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한 십성렬이나 이 빨간당.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십성렬은 이제 빨간당에서도 안 챙겨줘요. 예. 장동혁이 저거 쇼하는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 심지어 한 두어 달 전까지도 계속 그래도 윤 아기안 이지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중도층을 끌어오겠습니다 하면서 개지랄 하겠죠. 자기는 굉장히 이게 기깔난 나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좆될 거예요. 예. 아직 새끼들이 물론 그게 있는 건 사실이죠. 파란당도 있고 빨간당도 있고 중간지대도 있고. 근데 보니까 더 새빨간 애들도 있네. 근데 걔네들은 설문조사하면 무조건 그래도 빨간당 찍어준다네. 그게 지금 20, 25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 새끼들은 붙잡고 있어야 돼. 얘는 붙잡고 있자. 그다 선거하기 한두 달쯤 전에 살짝 얘네랑 멀어지는 척하면서 중간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 40 나와. 멍청아. 그랬다가 김문수 엄청 선방한 거예요. 41. 근데 제가 예전에 또 유튜브 쇼츠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41 때문에 니들은 망할 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시험을 졸라 잘 봤어. 내 평소 실력에 걸맞지 않게. 내 평소 실력이면 60점 맞았는데 8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성적이라면 야, 내 실력에 80이 나왔다고? 야, 그러나 어쨌든 이 점수를 그럼 이제 확실하게 좀 굳혀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운빨 터진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 씨발 그러면 나 엄마한테 과외 좀 몇 달 붙여달라 그래갖고 그러면 90점 맞아볼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 90 맞는 줄 알아요. 그 다음 시험은 100% 60점대로 떨어지죠. 이게 지금 계속 빨간당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인 거예요. 야, 김문수 때 40일이 나왔다고? 니네가 영혼을 다 끌어모았으니까. 근데 그게 최대치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지금 장동혁이가 헛꿈 꾸고 있는 건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기묘하게 작전을 잘 써서 한 4월까지는 윤어게인 가다가 4월 한 중순 요때쯤서부터 살짝 중도 쪽으로 붙는다 그러면 그 40일에다가 한 4, 5%가 더해지면 민주당이랑 다이다이가 되겠지? 아니라고. 그것까지 다 모은 게 40일이라고 이 멍청아. 응?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김병기만 우선 좀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아마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때쯤 되면 이제 정청래 대표도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어지죠. 솔직히 청래형도 좀 비겁한 게 뭐 하려 그러다 막히면은 은근슬쩍 원내대표한테 떠넘겨요 그걸. 저 사람 때문에 좀 안 되는. 그게 당대표의 자질은 아니죠. 정승화 씨가 굉장히 전두환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건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정승화랑 장태환은 참군인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 어쨌든 유신을 떠받쳤던 핵심 기둥들입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둘은 누구냐 이거예요. 실존 좋던 정청래하고 김병기죠. 너님들 둘이서 결자해지를 해야지. 너님 둘만 잘 풀리잖아? 그럼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 압승해. 그리고 저도 알아요. 그렇게 압승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이제 빨간당 때려 죽이기 작전이 시작될 겁니다. 걔들도 알아요 그걸. 왜 아냐? 지선이 끝나고 나면은 당분간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더 개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세 판세들한테도 야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이팅 해볼게. 그때까지만 좀 응? 야 우리 서울대에서 같이 학식도 먹고 했잖아. 그거 가장 개지랄 떨는 게 나경원인 거고. 예. 그래서 저도 이 씨발 지방선거에 미쳐서라고 제가 막 길길이 날뛰지 않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나랑 친한 분이니까 친한 게 어딨어요. 나란 일에서 족같이만 까야지. 예. 지방선거까지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선거가 없어 한 2년간 이때 빨간당은 작살이 나겠구만. 근데 그러려면 지금 그 두 아저씨부터 정리를 좀 하시라고. 응? 특히 제가 볼 때 김병기는 가면 갈수록 지금 야 저 사람은 저거 연말쯤에는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장동혁하고 김병기는 나라의 장동혁은 지금 자기 스스로도 위험하거든요. 예. 이제 빨간당의 그 백전 노장들이 병신이지만 자기 성공 귀신이거든요. 야 저 새끼 믿고 저 새끼 말하는 대로 갔다가는 우리 다 작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당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막 12 뭐 우와 했지만 갈등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전두환이 그 기괴한 7년 단임 간선이라는 이상한 조업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자기가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이 툭 하면은 날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더 길게 보면 노태우 정권까지. 왜 외국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냐?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과정이 찜찜하니까. 심지어 피를 먹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12.12 사건을 잘 다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만 만약에 12.3계엄이 성공했다 치더라도 저는 오래 못 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79년 12월 12일은 뭐가 있어요? 방송국이라고 KBS, MBC, TBC 요 세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딱 터지니까 당시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바로 키지 않습니까?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들이 아무리 뭐 야 우리 골프장 가갖고 개업 모의하자 거기가 도청이 안 돼 아무리 개지랄을 해본들 어차피 안 됐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찌 되었던 저는 절반은 이 양반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YS가 하나회를 한번 작살 낸 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찍이 다 뿌리 뽑히지는 않았을지언정 거꾸로 반이찍 혹은 일찍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해 준 건 YS가 맞아요. 이 부분은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막 이찍이 망할 것 같다 하면서 다시 댓글 부대 돌리고 듣도 보도 못한 뭐 심지어 정보부 출신도 아닌 뭐 원세훈 이런 개 듣보잡 새끼를 국정원장으로 왜 앉혔을 거야? 그 댓글 부대 키우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게 댓글 부대에서 리박스쿨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즘 뭐 오창석 이사장이나 황희도 이사가 계속 이제 사이버네란 대변자 사이버네란 대변 그게 그거예요. 왜? 얘네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팸코나 일베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는 나의 자유를 극대화할 거야. 남은 자유롭던 말던 나는 내가 신나서 조롱만 하면 돼.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게? 예. 제가 원래 야구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진짜 안 한다. 제가 오죽하면 홍어 드립 치는 애나 대구 통구이 드립 치는 애나 소스는 하나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물론 역사라는 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 12.6, 12.12, 5.17, 5.18 요 네 개의 고리가 결국 87년 체제를 만든 거고 이 87년 체제도 2년 뒤면 40년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지금 요번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저는 제 예상이 맞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답하고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 힘숨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 선거까지는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최대한 중도표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뭔가를 좀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전 딱 지방선거까지만 본다고. 지방선거까지도 압승을 했는데 뭐 당에서 미적미적거린다. 그 새끼도 죽일 겁니다 제가. 예. 그리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면은 당 대표를 한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꿈 깨세요. 약속 지키세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청래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마. 본인이 1년만 잘했어요. 어차피. 그 약속 지키세요. 그래야 형이 살 길이 열려. 그리고 김병기는 그 전에 지가 몰락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구려. 어떻게 사람이 원내대표 뽑힐 때랑 뽑힌 후가 그렇게 달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저 12.12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전두환과 하나회가 확신을 갖고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요직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도 장악을 하고 나서 바로 못하고 좀 눈치 슬슬 보다가 야 이제 때가 왔어. 5.17 일으켰는데 어머 하루 뒤에 바로 확 돌고 일어나네. 자기들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예. 그런 와중인데 지네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뭐고 아니 국민이 있고 군인이 있지 군인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지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병신이 아닌 이상 머저리가 아닌 이상 12.3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계획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했어. 만약에 성공했다 쳐요. 어차피 실패한다. 첫 번째. 그때는 정말로 이제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과연 군대들이 다 네 말대로 움직였을 것 같아? 응?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진짜 성공했다 치자. 그럼 십성렬하고 김건희 니네 두 부부는 안전했을 것 같냐고. 니네도 어차피 제거 대상이었을 거야.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사실상 김건희가 V 제로였다. 전 그거 반대합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이 제껴지고 나요. 그럼 김건희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있습니까? 응? 다시 술 파는 거 말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제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밑에 있었던 오히려 김용현이나 노상원 같은 애들이 야 씨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김용현이 그랬고 맨날 뽕 맞고 다닌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어느 순간 눈에 뽕이 차 있어. 야 씨발 이거 잘하면 대한민국 내가 먹겠는데 그 생각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전 그렇다고 봐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아 이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가겠지. 그게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 우려스러운 건 딱 하나. 자 어쨌든 국민이 권력을 줬습니다. 그럼 권력 의지를 행사하라고. 특히 이 민주당 놈들아. 아니면 저희가 대통령님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겠습니다. 이러든가. 이제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지방선거 이유가 아마 정말 사이다가 바바바박 터지는. 예. 빨간당은 저렇게 가면요. 제가 볼 때는 해산 당연하고 그 전에 분당되고. 예. 아마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든 분당 안 되려고 지들도 애는 쓸 거예요. 왜? 분당은 망한다고 지들도 알거든. 근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정말 TK만 빼놓고 전부 새파래진다. 그럼 그 당은 있을 이유가 없죠. 심지어 지금 야 이러다가 대구도 심상치 않아. 예를 들어 경북 한 군데만 딱 건졌다. 그러면 저 빨간 당은 그때는 밀어붙여도 되죠. 야 니네 위헌정당이네. 가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대든 정청래든 나왔을 때 저에게 2년을 맡겨주십시오. 그럼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고 그 뒤에 1년은 내란 세력 빨간당 싹 쓸어버린다 하겠습니다. 이랬어야지. 저는 1년만 할 거임. 누가 믿어요? 정청래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박찬대는 좋습니까? 전 둘이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실망했거든요. 아니 한 명은 서울시장 나가고 한 명은 인천시장 나가야 될 사람이 고작 1년짜리 당대표를 두고 저 뭐 하는 짓인가. 국회의원 줄 세우고 지지자들 갈라놓고.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학맹이나 이런 걸로 박찬대 선배 쪽하고 더 인연이 많다고. 그러나 깔 수밖에 없어요. 박찬대가 그리고 인천시장 나와야 돼요. 예. 자기 자리로 잘 찾아 들어가라고. 그래서 전 두 사람 다 저희는 1년만 하겠으면 전 아유 뭔 생각이야? 예. 처음 1년은 지방선거 준비, 뒤에 1년은 지방선거 압승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권력 의지를 행사하겠어. 제가 여기서 지방선거 본다는 얘기가 그 지방선거 압승을 했는데도 야 화합해야 된다. 역풍 볼 수도 있다. 저들을 배려해야 된다. 예, 배려할 사람은 배려해야죠. 그러나 빨간당은 날려야죠. 자,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 김영삼 YS 대통령도 결국 역사 바로 세우기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 막 그래도 내가 한 1, 2년만 빵에 살게 했다가 사면해 줄라 그랬대. 그러니까 아직도 빨간당 초상화에 대통령 김영삼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뭔가 할 땐 굉장히 과감해. 정광석화처럼 해. 근데 이 YS의 문제가 뭐냐?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예. 그 김영삼이 그러면 DJ는 어떨 거예요? DJ는 실제로 군부한테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이 화합합시다. 이럴 수밖에 없죠. 예. 차라리 계속 빵에 놔뒀다가 DJ한테 넘기든가. 그러니까 전두환은 끝까지 내가 뭐 골프장 갖고 닥쳐 이 새끼야 이러다가 그냥 뒤진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 밝히고. 아, 하다못해 아직 이순자는 살았으니까 이순자라도 조져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청산들이 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똑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그때는 지들 간에는 우리가 100% 이기는 거다라고 했음에도 굉장히 많이 불안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안해할 게 뭐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민주당 그 두 마리만 정신 아니, 말이라면 안 되지. 그 두 양반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그 미안한 얘기지만 김병기 씨는 이따위로 할 거면 빨리 그만두시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원내대표를 한다고 연병을 싸고 있어. 둘이 싸우는 것 같죠. 청래형하고 병기형하고. 제가 볼 땐 청래형은 병기형이 필요해. 왜? 미루면 되거든. 이 원내 쪽에서 좀 그것도 비겁하다고. 그것도. 응? 그러니까 몇몇 유튜버들만 청래형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김병기가 그게 말입니까? 응? 그게 말이에요, 그게. 당대표가 그 정도도 컨트롤 못해? 그럼 당대표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뭔가 잘 뜻대로 안 되면은 김병기 탓을 하려고 그러나? 그럴 거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 굉장히 저열한 수입니다. 그런 정치는 그 빨간당이나 일본 그 귀족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플레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설마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런 생각을 꿈도 못 꾸게 해야죠. 그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리고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의석을 많이 차지했다고. 예. 사실 얼마 안 돼요. 이번 두 번 총선 때인 것뿐이지 그전에는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했습니다 할 때 막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과반을 했대.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역풍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민주당이라는 제가 평생 지지했던 이 파란당 맨날 뭐하고 다녔는데요. 일단 저들의 개헌 저지를 막아야 해요. 100석 이상은 주셔야 해요. 그게 민주당이었다고. 그게. 근데 지금은 160은 기본이고 180, 190 이렇게 가는데 그 권력을 안 써요? 응? 그럼 둘 다 그 해줘 둘 다 빨리 내려와야지. 그따위로 할 거면 내려와야죠. 예.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12.12 같은 일을 못하게 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앞에도 올려드렸지만 사람은 용서하지만 신은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도 용서 안 해도 되는 기회도 온 겁니다. 사람이 드디어 단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요. 지방선거까지 봅시다. 왜? 정치인이라면 권력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도 그때 되면 뭐 얘네도 살려줘야지. 이따구 소리하는 새끼는 다 죽일 거야 진짜. 죽일 거야. 그 꼴 보자고 니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요. 예. 아니 제가 무슨 뭐 민주당한테 돈을 받습니까?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다만 뭐 하나. 야, 저 새끼들만큼은 없애는데 니들을 도구로 쓰겠다. 근데 도구가 도구 역할을 안 해. 그 욕해야죠. 옛날 같으면 나 관심 끊을 거야. 근데 꼭 관심 끊으면 더 나빠지더라고. 욕해야죠 그때부터. 뭐 했어? 야 누구 뭐 옛날에 뭐 얼굴 좀 몇 번 보고 뭐 행사 몇 번 참여하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자기가 여는 이벤트 행사 몇 번 참여하고 뭐 북콘서트 몇 번 가지고 사인 받으면 지 사람인 줄 알아요. 조카라고. 껌바이권으로 판단하는 거야. 무슨 개소리라고 있어. 청래형이 왜 청래형 당대표 때 좋았죠. 왜 요즘 뜻대로 안 될까요? 전 그 이유도 있다고 봐요. 형은 형 앞에서 그냥 와 이랬던 사람들이 다 형 좋아하는 줄 알죠? 껌바이 건으로 좋아하는 거라고. 응? 왜 그걸 몰라? 왜?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응? 그리고는 그 생각 드는 거야. 맞아.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견제 세력이 많아. 이재명병 걸리지 말라고. 정청래는 이재명이 아니에요. 우선 원내대표부터 단돌이 하라고. 원내대표부터. 야, 네가 아무리 원내대표지만 씨발 당대표보다 나? 뒤질래? 차라리 처음에 싸울 때 싸웠어야 되는 거야. 그럴 거면. 근데 거기서부터 꼬랑지 살짝 내리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 둘이가 무슨 공생의 관계인가? 악어생가? 실제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것만 헛발질 안 하면 드디어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민정당 세력들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12월 12일 밤 딱 이 12월 11일에서 12월 12일 넘어오는 요 시간을 딱 기다려서 지금 딱 끝나니까 한 1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이제 뭐 몇 개 제목 좀 달고 뚜닥뚜닥 해서 예, 바로 올려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아무튼 이렇게 당분간은 이제 야구의 큰 판때기는 다 끝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야구 소식 한번 이렇게 시사나 역사 한번 이렇게 예, 당분간은 주 2회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속보가 터졌다 그러면 쇼츠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치아라 TV 예, 한국사 한국 프로야구 시사 역사 뭐야? 예, 야빠지만 사탐 수능 강사라서 예, 또 정책학과를 나오기도 한 이 박진행의 이번 12.12 특집 그리고 12.3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였다. 예,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슈퍼챗 물론 고맙죠. 그러나 그 4,900원짜리 제일 싼 거 있습니다. 예, 정기회원 돼주시면 확인하면 제가 저희 정기회원 전용 단톡방으로 모실게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이미 혜택 누리고 계십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저 언제 방송하고 뭘 주제로 방송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 12월 12일 예, 그리고 12월 3일 이 새끼들은 꼭 밤이 길 때 해요. 그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강해질 겁니다. 강해졌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새벽부터 쭉 봐주세요. 예. 많이 봐주십시오.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끝. 그 공익이 한번 좀만 뒷부분만 좀 들을까요? 어차피 뭐 이번엔 뒤에 15초. 얘는 너무 좋아 진짜. 자, 요 대목이거든요. 인간은 용서해도 신은 용서하지 않는다. 넌 발트 이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